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컴퍼니백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컴퍼니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이고요. 네. 안승찬 기자 생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고 그러나 누군가의 축하할 만한 생일인 그런 날이겠죠. 예. 그렇죠. 눈도 많이 내리고. 오늘 눈도 왔더라고요, 정말. 네. 옛날에는 왜 눈 오면 눈 오는 날 만나자. 진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지역별로 눈 오는 게 다르는데 어떻게 눈 올 때 만나냐며. 그러니까 우리는 헤어졌다가 눈 오는 날 만나는 겁니까? 저는 그거 잘 몰라서. 옛날에 왜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첫눈 오면 만나자 뭐 이런 거. 평소에는 안 만나다가 연인은 아닌데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옛날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에. 네. 아무튼 오늘 서울은 눈이 왔습니다. 자,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님 오늘 나오실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그 특허물? 최근에 뭐 삼성 퇴직한 임원이 특허 소송을 삼성에 냈다. 그래서 예. 조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이걸 또 빌미로 특허 소송에 대한 얘기들 그거 네.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협찬을 받는 게 분명하다라는 왜요? 의상이 어. 협찬 의상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거 협찬 의상. 이거 저번에 색깔이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네. 아유 저거 본인이 절대 고르지 못하고요. 그래 소화하기 힘든 이거는 색깔이에요. 협찬사에서 그냥 갖다 주는 색깔이 아니면 도저히 협찬 좀 이건-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괴물 이야기, 예. 특허 예. 괴물 이야기. 예, 네. 제가 뭐 이제 두 분 다 아시다시피 특허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 구독자분들이 이해할 정도 수준의 그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제가 과거에 또 삼성을 네. 한 2년 정도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때도 특허 소송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험하고 제가 또 자료를 좀 찾아본 그런 스토리들 하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조금 더 뭐 세부적이고 깊은 내용은 다음에 이제 우리 특허 전문가를 한번 네. 모셔가지고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특허라는 게 아시다시피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돼서 네.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드리는 그 정도 내용만 해도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죠.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이 제목이 퇴사 1년 만에 특허 괴물 돌변 전 임원 공격에 삼성이 발칵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갑자기 사람이 뭐 괴물이 돼서 이제 돌아왔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1월 10일 날 그 한경 기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최근 10년 동안 그 특허 분야에 그 수장을 맡았던 전직 고위 임원이 삼성전자를 퇴임 후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 삼성의 특허 관련된 핵심 정보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내부 임원이 삼성의 공격을 이게 삼성에 대한 그 특허 공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뭐 업계는 충격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기사로 보면
애플 소송 주도한 전 특허 수장 퇴직 1년 만에 삼성 공격. 네.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한번 크게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7년 전쟁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애플하고 소송을 주도했던 그 삼성의 그 특허 분야의 수장이 퇴직 1년 만에 삼성을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특허 괴물들한테 예. 공격을 받은 적은 있는데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전직 임원이 소송에 나선 일은 없었다. 그래서 요 두 기사를 보면 뭐 제목에도 특허 괴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요 기사 내용에도 이제 특허 괴물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특허 괴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뭐 어떤 소송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네. 있고 과거에 이제 이 기업들하고 특허 괴물 소위 특허 괴물들하고 이제 크게 한번 맞짱을 떴던 사례들은 뭐가 있고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여기서 그 특허 괴물로 돌변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분이 그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 센터장입니다. 네. 2019년에 퇴임을 하셨고 그때 퇴임할 때 이제 IP 센터장이었거든요. 네. IP 센터장이면 특허 쪽에서는 이제 최고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퇴임하고 나서 서초구에 시너지 IP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제 특허 관련된 회사를 차렸는데 신문 기사에는 최근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년 11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미국 텍사스 이제 동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그 10건의 그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하죠. 예. 근데 거기 시너지 IP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으로 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 스테이턴 그 테키아라고 하는 회사인데 스테이턴 테키아라고 미국의 그 이어폰이나 음향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시너지 IP하고 스테이턴 테키아가 공동 원고가 되어서 그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이 특허를 보유한 회사는 그 스테이턴 테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특허 보유 회사인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시너지 IP 그 안승호 전 부사장의 그 시너지 IP라는 회사하고 특허 보유 회사인 그 테키아 스테이턴이라고 스테이턴 테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이 특허를 이렇게 공동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공동 보유하게 되면 공동 보유한 모든 회사들이 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허 뭐 침해 당했다고 하는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 갤럭시 S 시리즈에 또 이제 갤럭시 버즈에 들어가는 네. 뭐 이렇게 이어폰 관련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요게 그 소송 원본 소송 자료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50쪽짜리거든요. 오. 50쪽짜리 그 소송 자료인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 해안 경비대장이 네. 퇴임하고 나서 바로 해적선 타고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도 하는데 조금 약간 과도한 표현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그림에 보시는 요게 이제 그 특허 법원에 그 소송 제기된 그 소송 이야. 원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원고 측 여기 이제 defendants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plaintiffs 여기 이제 원고 네. 이제 defendants 여기 이제 피고 이렇게 네. 돼 있고 complaints for patent infringement 이제 특허 침해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 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갤럭시 버즈 예. 갤럭시 네. 버즈의 이제 내부 그 부품 개통도인데 네. 이쪽에 이제 스테이턴 테키아가 이 자기들 특허 소송 자료에 요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요 그림이 이제 그 삼성의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 개통에 이제 특허를 삼성이 침해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우리 그 일반 독자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 삼성전자가 1년에 몇 조를 그 R&D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특허 소송에 계속 끌리느냐. 1년에 막 몇 조씩 R&D에 퍼붓는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경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들이 그 기사에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굉장히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네. 괴물 그러니까. 그래서 이 특허 괴물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승호 전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삼성의 그 IP 센터장을 지낸 그 특허 분야의 최고위직 임원이었다고 하면 이분이 나가서 지금 특허 관련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하고 손잡고 지금 삼성을 공격하는데 앞으로 계속 삼성은 뭔가 뚫리는 게 아니냐. 이분이 계속해서 누구보다도 삼성 내부의 그 특허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뭐 계속해서 이제 소송 쏘아야 되는 게 아니냐. 삼성이 굉장히 그 갤럭시 그 제품에 있어서 앞으로 뭐 큰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연구개발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51기라고 하는 게 2019년, 예.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보면 연구개발비가 100만 원 단위니까 20조. 여기 이제 2020년에는 21조. 2020년에 21조, 2019년에도 20조. 그다음에 작년 2021년도 3분기까지 한 16조 정도 썼으니까 작년 연간으로 보면 뭐 20조, 22조? 21조 그렇겠네. 충분히 가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20조 이상을 R&D에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1년에 연구개발 투자만 지금 20조 이상을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연구개발 투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첨언을 해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보면 소위 말해서 연구개발에 지출한 돈은 이렇게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데 자산으로 잡는 돈이 진짜 얼마 안 돼요. 한 20조 넘게 연구개발 투자를 하면서 이걸 회계 처리를 일단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뭐 한 2천억, 1천억밖에 안 됩니다. 네. 전부 다 그냥 그 해의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19조, 20조 되는 돈을 그냥 연구개발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서 온전히 그냥 비용 처리를 해서 떨어내버리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돈의 절반 정도는 일단은 자산으로 잡아놓습니다. 자산으로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신차가 뭐 개발돼서 출시가 돼서 팔린다든지 네. 아니면 신형 엔진이 개발돼서 개발된 신형 엔진이 그 자동차에 장착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때부터 이제 비용으로 떨어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그냥 연구개발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그 해에 그냥 비용으로 바로 떨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뭐 돈을 잘 벌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3분기까지 국내 특허 한 6,000개, 미국 특허 한 6,400개 정도. 현재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21만 건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특허 소송이 많이 들어오니까 미국 쪽 특허를 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가 한 8만 2천 건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한 4만 6천 건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글로벌리 한 21만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끊임없이 특허 소송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특허 개수가 21만 개예요. 예, 21만 개입니다. 예, 2만 1,000개가 아니고 21만 개의 그 와. 저기를 가지고 있죠.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창립 이후 매일 하나씩 그런가요? 매일 하나씩 해도 안 돼. 매일 하나씩이 뭡니까? 매일 100개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죠? 이걸 1년 365일로 나누면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700 매일 하나씩 하면 700년 정도를 해야 그래요? 6, 700년을 해야 저 정도니까 예, 예. 육- 그러니까 한 이제 번 할 이걸 때한 만 같은 개씩, 한번 할때한 만 같은 특허를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여러 아, 나라에 그렇겠네. 유럽에 그럴 수 내니까 있겠네요. 거기서 예. 이제 아, 다 그렇게 카운트가 해서. 된 겁니다. 네, 네, 그럴 예.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카운트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특허 괴물이다 하는 게 이게 영어로 말하면 패턴트 트롤 글자 그대로 그냥 패턴트
예, 특허. 예. 영국식 트롤. 발음으로는 페이턴트 이렇게 네. 이제 미국 사람들 주로 패턴트 이렇게 패턴트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데 네. 이게 이제 트롤 해가지고 특허 괴물입니다. 네, 이게 특허 네. 괴물인데 네. 말 그대로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특허 괴물이에요. 예. 이게 이제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옛날에 1998년도에 네. 그 인텔이 그 펜티엄 프로 칩을 이제 내놨을 때 아주 미국의 무명 IT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테크서치라고 하는 무명 IT 기업 하나가 네. 인텔 그 펜티엄 프로 칩이 우리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을 했다고 해서 이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청난 이제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인텔 측의 변호사인 그 피터 데트킨이라고 하는 네.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니까 예. 아니 이놈들이 웃기는 게 자기들이 그 개발한 기술도 아니야. 뭐 하여튼 회사가 경영 악화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뭐 무슨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뭐 메타 시스템즈라고 하는 예. 그 약간 삐리삐리한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특허를 이 테크서치가 이걸 사. 예. 이 완전히 헐값에 푼돈에 사가지고 인텔 그 펜티엄 프로 칩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터 데트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하도 좀 가짜나 가지고 네. 이 자식들 뭐 이렇게 지들 기술도 아니고 남의 그 기술을 싸게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한몫 보겠다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자식들이구만. 그래서 패턴트 트롤이라고 이렇게 그 모욕적인 그 단어를 갖다 붙인 게 그게 특허 괴물의 어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특허를 주로 사요. 특허를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예. 이 특허를 침해했을 것 같은 기업을 상대로 처음에는 협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 협상을 안 들어주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예, 소송에 들어가서 소송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괴롭혀가지고 그 돈을 받아내는 건데 이 이제 특허 괴물들은 자기들이 이 특허를 활용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협상 또는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건 협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피를 받아내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특허 괴물이라고 부르는데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맞아요. 예, 아무리 그래도 트롤 이 괴물이라 하는 어감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는 뭐 트롤 괴물이라고 불러도 어떤 그 이렇게 그 신문이나 이런 어떤 매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자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뭐냐면 NPE, 그 Non-Practicing 그 Entity라고. 네. Non-Practicing 이제 이 practice를 안 하는 겁니다. 사업을 안 실제로 한다 그렇죠. 이거죠? 그 특허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실제로 그 사업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non-practicing entity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어떤 뭐 어떤 실체가 있는 기구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entity라고 하잖아요. 네. 예, 제가 배운 영어로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NPE라고 이제 예. 지금은 NPE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NPE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뭐 특허 관리 회사 또는 이제 뭐 특허 관리 기구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특허를 활용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하지 않고 라이센스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회사들. 예. 그래서 이게 특허 괴물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살짝 이제 더 넓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이제 그 NPE가 되냐면 처음부터 여기저기 널려 있는 특허들을 매집을 해가지고 소송으로 맞짱을 떠가지고 한몫 보겠다 이런 회사들도 있고 정상적인 회사인데 회사가 자기 본 사업에서는 좀 어려워져가지고 예. 근데 특허는 많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특허 그 소송으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특허 소송 쪽으로 이렇게 전환한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삼성의 소송을 건 회사 있죠. 스테이튼 테키아 같은 이런 회사. 네. 이런 회사도 원래는 음향기기 이어폰 쪽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제 특허가 좀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 시너지 IP 같은 회사하고 손잡고 특허의 일부를 시너지 IP한테 이제 이양을 좀 해주면서 같이 공동 원고로 삼성을 이렇게 공략을 해서 거기서 라이센스 피를 받거나 소송 배상을 받으면 서로 분배하는 그런 구조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회사 중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TI 옛날에 꽤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좀 반도체 업계에서는 좀 약간 이제 비실비실해지면서 네. 워낙에 역사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특허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특허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거의 NPE화 지금 되어가고 있다. 뭐 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NPE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양면성이 있죠. 왜냐하면 특허를 활용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괴롭히고 물어 뜯어 가지고 그 손해배상을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예. 어떤 그 야수와 같은 어떤 그 깡패 양아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을 주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약자들 보면 이제 어떤 개인 발명가 또는 이제 어떤 그 조그만 기업이 발명한 스타트업들이 발명한 어떤 특허라든지 아니면 대학 연구기관에서 발명한 그런 특허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떤 큰 회사들이 그냥 무단으로 갖다가 그냥 뭐 쓴다든지 아니면 그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떤 대기업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스타트업이 먼저 어떤 선행기술 특허를 받아 놓은 거더라.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이제 거의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양아치스러운 행태를 좀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이제 NP들, 특허 괴물들, 패턴트 트롤들이 나서 가지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내죠. 그러니까 네. 약간 그 정의의 사도 어떤 약자의 대변인 같은 요런 모습하고 양아치 같은 요런 이제 모습하고 그 양면성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양아치하고 정의의 사도를 구별하는 거는 그겁니다. 요 특허, 요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 이제 개발한 특허를 정말 제값을 주고 사가지고 지들이 대기업들 상대로 큰 돈을 받아냈을 때 요걸 제대로 분바이를 하느냐, 우리나라 말로 분배를 하느냐. 누구하고 분배해요? 그 스타트업하고요. 아, 특허권 원특허 아예 사온 게 소유자. 아닌 거예요, 그럼? 사오는데 네. 사올 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값을 이렇게 쳐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똥값에 사오는 게 아니고 네. 좀 제대로 이제 그 좀 값을 쳐주고 사오고 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생각지 않은 큰 어떤 그런 어떤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 예. 그래도 지들이 양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정도 받았다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근데 이거 살 때는요 이게 2천만 원에 살 수도 있고 3천만 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개인이나 뭐 어떤 조그만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대학 연구기관들은 이렇게 돈에 욕심이 없는 그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허의 가치를 모를 수도 있죠. 자기들이 특허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냥 잘 모를 근데 때 그게 시장이고 경영이지 달라는 가격 주고 샀을 텐데 그게 2천만 원, 3천만 그렇죠. 원이다. 예. 그리고 100억을 받았더라도 네. 쟤도 불쌍한데라고 해서 인심을 쓰면 100억 받은 회사가 내 개인 회사면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렇죠. 다른 주주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나중에 계약에도 없는 돈을 주면 예. 그거는 배임이죠. 그렇죠. 예,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특허 괴물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그런데 몇 억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자기들이 뭐 정의의 사도다 어떤 약자의 대변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자체를 전액 인마에 포켓하면 그러면 그들이 이제 스스로를 약자의 대변인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해요.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는 그 어떤 기술 진보의 최첨단에 지금 서 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기술들이 정말 소중한 기술들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네. 대기업들 상대로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내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의 중요성 같은 거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어떤 그 새로운 그 발명의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어떤 기술 진보의 최첨단이고 정말 약자를 위한 선량한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좀 한 100억 뭐 네. 500억 1000억씩 받아내면 좀 뽀찌를 좀 많이 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이 특허 소송을 우리가 특허 소송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네. 이 이놈들이 이 제품을 못 만들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들어서 팔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우리 특허를 이용해서 너네들이 지금까지 제품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느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내놔라. 이제 손해배상. 예.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만들지 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차단하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NP들 특허 괴물들은 자기들이 서비스나 제품은 안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지 마다가 아니고 제품 만들어, 만들어. 그 대신에 우리한테 돈을 라이센스 피를 많이 달라 이제 그 목적이거든요. 예. 예,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NP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제 이 특허 괴물들은 그냥 돈을 내놔라는 겁니다. 그 제품을 만들지 마. 제품 만드는 거 스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내놔라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친구들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은 그 특허를 막 사 모읍니다. 이렇게 네. 예. 줍줍줍줍줍줍 하면서 특허를 막 줍줍 해가지고 네. 네. 엄청나게 이제 사 모읍니다. 그래서 수천 개, 많게는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줍줍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주 광범위한 그 특허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구축합니다. 예. 이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이렇게 줄여요. 이게 뭐냐면 특허라는 게 특허 출원들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네. 특허 권리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 특허는 이렇다. 뭐 이렇게 이제 이 특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어떤 이게 마스크 특허를 이렇게 그 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마스크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둘러서 뭐 이렇게 끈 조절 이렇게 특이한 끈 조절 장치 이렇게 뭐 버튼식으로 탁 버튼 한번 누르면 탁탁탁 뭐 이렇게 된다든지 예.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특허를 내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 코로나 일상생활용 마스크로서 이제 그 범위가 아니고 이걸 무슨 방독면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특허의 이제 권리 범위를 무슨 뭐 군사용 뭐 방독면으로 뭐 가능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특허를 제출하면 이게 특허청에서 이게 보고 이게 거절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리한 어떤 내 특허를 이 범위에 적용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 자식이 또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이 특허 권리 이게 범위를 이렇게 잘 요렇게 정해야지 이게 저 특허청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 권리 범위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 특허가 새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특허 괴물들은 막 비슷한 특허를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이 빠져나갈 구멍을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 반도체 뭐 IT도 이제 이렇게 유사 분야로 이렇게 막 포트폴리오를 엄청나게 그렇게 구축을 하죠. 그리고 이놈들이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재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괴물들이 이제 덤비면 그거를 이제 웃돈을 붙여가지고 어떤 회사한테서 5천만 원에 샀다. 근데 이제 다른 괴물들이 와가지고 으르릉 하면서 1억에 사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피곤해. 이거 소송하고 뭐 피곤하니까. 네. 그냥 또 수익률 100%잖아요. 5천만 원에 사서 1억에 네. 팔면 그러니까 옛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재판매도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특허 자체를 아예 매입을 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스타트업한테 가가지고 너네들 특허 살게 그러면 그 스타트업도 야 이게
이게 뭔가 좀 되나 보다. 이게 이놈들이 와가지고 깔짝깔짝 되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저놈들도 가가지고 대기업 이렇게 가서 뭐 으르릉 해가지고 뭘 받아낼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돈이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도 이제 좀 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 가격에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피곤하잖아요. 협상하기가. 네. 그러면 오케이 나중에 수익 배분하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그 라이센스 피나 아니면 배상금을 받아내면 자 3대 7로 나누자. 뭐 우리 변호사 써가지고 돈 무진장 써가지고 소송 이겨야 되니까 너네들은 그냥 요거 특허 요거 이제 3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받으면 너네 3억 주고 우리가 7억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계약을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아예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1억에 넘겨라. 이거 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 LG전자고 했다가 이 지면 꽝인데 우리가 그냥 다 덮어 쓸게. 우리가 변호사 비용 다 덮어 쓸 테니까 그냥 1억에 너네들 그냥 1억 안전빵으로 1억 먹어라. 3대 7로 배분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하나도 못 받고 우리가 져버리면 너네들 꽝이니까 너네들 그런 리스크 지지 말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허 발명, 특허 같은 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선점을 하고 시장 사이즈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한목에 이제 투망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투망 던져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무더기 소송도 있습니다. 무더기 소송. 무더기 소송은 뭐예요? 무더기 소송은 그 미국의 그 아틀라스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그 삼성 갤럭시 458개 제품에 대해서 그냥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걸리겠지 이런 겁니다. 그냥 그냥 이 중에서 하나는 걸리겠지 해가지고 그냥 무더기로 빵 때려버리는데 그 올해 8월 달에 그 아틀라스 글로벌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올해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한 450개 그 갤럭시 제품에 대해서 그 무선 통신 기술 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 걸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그 특허 막 침해 자료를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뭘 침해했다고 하는 건지 그냥 막 그냥 넣는 겁니다. 막 아무거나 그냥 막 넣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걸려라. 뭐 이런 이제 경우도 있고 그 조세 그 회피 그 조세 피난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데 이런 데다 자회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송 걸어놓고 이렇게 협상해서 뭐 협상 이렇게 잘 되면 그 판결 나오기 전에 막 합의해서 그렇게 이제 한몫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대방 기업이 경쟁 기업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우리도 그냥 저기를 소송으로 맞소송을 걸어버립니다. 너것도 우리 특허 쓴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쌍방이 이렇게 그냥 맞불 놓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완전히 그 어떤 기업도 지금 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첨단 제품에는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만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디선가 먼저 개발된 선행 기술이 여기에 채용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식이 우리 그 기술을 침해한 것 같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저기서 우리를 상대로 또 소송을 걸면 뭔가 이게 찜찜해지죠.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적당한 시점에 서로 변호사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크로스 라이센스를 이렇게 체결하면서 완벽하게 그냥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로 그냥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을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 특허가 좀 더 가치가 있으니까 다만 한 50억이라도 주라. 그래서 그냥 50억 받고 그냥 이렇게 서로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을 하되 이렇게 돈을 조금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특허 그 로펌들이 특허 소송만 이게 전담으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부품업체들 같은데, 그러니까 대기업은 예. 말 그대로 삼성 같은 데는 자기들도 이제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그렇죠. 같이 이제 소송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부품업체들 같은 데를 국제 소송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소장만 봐도 완전 놀란다는 거예요. 놀라죠. 완전 놀라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의 반응이 야, 우리 소송 국제 소송 하려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냥 일단 대충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하자는 의견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국제 그 소송 특허 소송 이게 전문 변호하는 사람들이 일단 무조건 조금만 얘기가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소송을 해버린대. 그러면 특히 작은 기업들은 합의하고 만다고. 합의하고 그냥 합의하죠. 합의하고 예, 그냥 예, 마는 거예요. 예. 뭐 보이스피싱도 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괴물로 불리는 이유가 예.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중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바짝 얼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도 변호사를 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소송이 미국 소송이 걸려버립니다. 우리나라 소송도 아니야. 미국 소송이 걸려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국제 변호사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잉글리시 이제 잉글리시 이게 싹 잘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로펌을 선임을 하면 또 우리나라 로펌이 해외에 있는 이제 오리지널 로펌하고 또 제휴해가지고 들어가고 하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변호사 비용이 막 수십억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1년에 막 한 진짜 그 100억 단위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예? 그 패턴트 트롤들이 야 너네들 이거 소송 우리하고 끝까지 가면 나중에 너네들 이겨봐야 상처뿐인 영광이고 변호사비 한 200억 깨질 거다. 예. 그러니까 그냥 100억 그냥 라이선스비로 100억으로 그냥 끝내자. 판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그냥 중견기업들은 거기서 깎아가지고 만 70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예. 오케이 70억 그러면 70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그 뭐야 양아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소송 비용 대비해서 싼 가격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차라리 이렇게 틀어막는 게 더 낫거든.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계속 가다가 만에 하나라도 뭐 한 100억, 200억 변호사비 들어갔는데 막판에 만에 하나라도 지게 되면 완전히 뭐 회사 절단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얘들이 한 50억 달라고 하면 아 그래, 아 그냥 그냥 주고 말자. 그냥 그렇게 이제 끝내는 경우들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요. 많죠. 그래서 뭐 이제 그 특허 괴물들 중에서 그 좀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이제 제일 유명한 회사가 그 인텔렉추얼 벤처스라고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예. 그 인텔렉추얼 벤처스라고 얘네들이 가진 그 특허가 한 3만 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얘네들이 그 특허 펀드를 만듭니다. 예, 특허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펀드 투자자가 누구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인텔, 소니, 노키아, 뭐 심지어 애플, 구글, 이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뭐 구글이 무슨 얘네들 그 펀드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다른 회사 상대로 소송 걸어 가지고 예. 돈을 벌게 되면 그거 분배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네들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 펀드가 그냥 특허를 막 긁어 모으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괴물들이 이런 널려 있는 특허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들 상대로 구글이나 애플이나 노키아나 이런 거 상대로 소송을 못하도록 방어적 차원에서 이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펀드가 예를 들어서 펀드가 한 10억 불, 네. 10억 불이면 이제 1조 한 1,000억, 2,000억 되잖아요. 이 자금을 가지고 그 투자자 애플이나 노키아나 구글이나 여기에 좀 그 공격해 올 만한 그런 특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사모아버립니다. 그냥 아예 사모아버려요. 다른 괴물들이 이거를 쫓아가 가지고 예. 뭐 구글이나 애플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못 끌도록 이 펀드가 그냥 사모으는 거죠. 그게 싸다 이거죠.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야.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그거는 이제 방어적으로 하는 네, 거고 네. 뭐 공격적으로 이제 사모은 것 중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공격에 이제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주로 이제 제일 큰 목적은
방어적 목적의 이제 특허 줍줍, 예. 방어적 목적의 특허 줍줍을 위해서 이제 요 인터렉추얼 이제 그 벤처가 주로 이제 그런 쪽이고, 이 라이센싱 그러니까 다른 저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상대로 그 이렇게 그 라이센싱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수익 모델을 뭐 추구를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이 인터렉추얼 벤처스가 어떤 이 공격적 목적의 이제 특허 수입도 하기 때문에 수집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삼성전자나 LG 그 전자가 그 얘네들한테 그 수를 당해 가지고 예. 한번 크게 한번 물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오로지 방어적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공격적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침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그게- 침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 특허 괴물들 NP들이 공격을 해 왔을 때 그 예를 들어서 한 뭐 100건 정도 공격받았다. 네. 그러면 한 60건 안팎이 이게 이제 소송이 중간에 이렇게 합의로 끝납니다. 합의로 끝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돈 좀 주고 받기로 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이 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허 국제 소송, 특허 소송을 계속해서 갖고 가게 될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얘네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그냥 합리적인 선이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 결정을 보고 만다는 겁니다. 소송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기는 확률은 전체 소송 들어오는 거에 비하면 한 1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기는 거는 대부분 합의로 끝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합의로 많이 끝나고 또 뭐 쟤들이 이제 질 때도 있는데 예. 쟤들이 질 때보다는 그냥 합의로 끝나고 실제로 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이기는 경우가 예. 그렇게 그 비율이 이제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큰 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하고 아까 이제 그 우리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예. 그 삼성하고 그 애플의 소송을 2010년 11년 그때 이제 진두지휘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예. 이분이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제로 특허 쪽에 수장인 IP 센터장에 오른 게 2010년쯤이거든요. 예. 그 무렵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애플 소송을 이제 완전히 진두지휘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그 스마트폰 2007년도쯤인가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이제 세상에 딱 내놓으면서 그 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말로만 스마트폰 하다가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 없다가 아마 2007년쯤에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스마트폰을 개화를 시켰잖아요. 그 시장을 이제 완전히 열어버렸죠.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가 이제 후발주자로 갤럭시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이제 따라갔는데 2010년 한 6월쯤에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이제 미국 본토에 이렇게 상륙을 하니까 예. 애플이 이제 엄청나게 짜증이 난 거야. 이 자식들이 갤럭시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2011년도에 삼성을 상대로 이 자식이 애플의 아성을 좀 위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송을 걸죠. 예. 2011년 4월달에 미국 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다가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벌벌 떨고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삼성도 나름 이 반도체 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트레이닝이 된 회사니까 예. 이제 요 스토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요때도 제가 그 매체에서 산업 데스크를 하면서 이 소송을 봤는데 네.
되게 막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한국특허전력개발원 그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정리가 돼 있던데 그래서 2011년도 4월달에 애플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삼성도 나름대로 이제 깡다구가 있는 거야. 이게 반도체 소송으로 이렇게 네. 워낙에 이제 뭐 주 터지기도 하고 예. 뭐 때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깡이 이제 생겨가지고 쉽게 안 쓰러지거든. 그러면서 오히려 예. 애플을 상대로 막 소송을 겁니다. 애플을 맞소송을 상대로 했었죠, 그때. 맞소송을 예. ITC 이제 소송도 걸고 뭐 전 세계 한 그 9개국에 한 50건의 그 특허 맞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 무역위원회 ITC에다가 중국 폭스콘에서 제조하는 그 아이폰 네. 이거 저기 미국 시장으로 수입하는 거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소송을 걸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애플은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게 이제 금방 그 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서로 엄청나게 이제 피터지게 싸우다가 예. 2011년에 시작한 소송이 2018년에 서로 화해가 돼요. 화해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몇억 불을 그냥 죽이라고 화해를 하거든요. 예. 처음은 애플의 목적은 삼성을 죽이려고 했지. 네. 근데 왜 못 죽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의 아이폰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제품에 완벽하게 자기들의 독자적인 기술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도 나름대로는 뭔가 여기저기 미국에도 이제 이 특허 같은 거를 출원을 해놓고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애플 특허 침해한 게 아니고 애플이 우리 특허 침해를 했다. 그러면서 9개국에 50건 특허 소송을 내고 하니까 애플도 엄청나게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년 전쟁을 벌였다가 2018년도에 서로 그 화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이진우 프로가 그러면 특허 소송 우리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거냐? 우리도 침해를 했을 수가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저놈들도 완전히 또 뭐 저거 깨끗한 건 아니야. 저놈들도 따지고 보면 어디선가에 어떤 또 특허를 침해했을 수가 있고 예. 그걸 대개는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알고 하기도 하고 모르고 하기도 하죠. 예. 제가 볼 때는 알고 하기도 하고 모르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스코, 구글, 퀄컴,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샤프, 에릭슨 이런 회사들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기 보시면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이 크로스 라이센스를 계속 체결을 합니다. 이게 싸우다가 계속 체결하는 게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거. 여기 이제 이제 구글하고는 이제 2014년도에 체결하면서 영구 라이센스를 체결을 하죠. 또 어떤 거는 또 만기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뭐 요거는 이제 2023년까지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가 돼 있는데 2023년이 되면 퀄컴하고는 더 이제 연장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또 결정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 라이센스를 많이 체결하는 것 자체가 예. 이렇게 서로 막 싸우다가 서로 맞소송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우리가 저 50억 불 소송 걸었는데 한 5억 불로 그냥 합의 보고 크로스 라이센스 하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우리도 뭐 이렇게 보니까 삼성이 이제 삼성 특허를 좀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하니까 그냥 끝까지 가지 말고. 아니 요새는 저거 보니까 대부분 이제 상호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게 많던데 그렇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딱 내 특허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서로 조금씩 다 이렇게 아무리 특허를 내도 서로 조금씩 겹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싸우면 뭐 야 그럼 너도 내 거 좀 침해했잖아. 나도 네 거 좀 침해했으니까 그냥 쓰도록 하자. 합의하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 특허 쪽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컨대 이제 스마트폰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품과 엄청나게 많은 어떤 기술이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 그 어셈블리형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회사도 독자적으로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졌고 이 제품에는 전혀 다른 회사의 특허 침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아무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하고 애플하고 7년 그 특허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특허 전략 개발원이
그때 이 사건의 이제 교훈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삼성하고 애플 정도 되니까 7년이나 싸울 수 있는 거다. 웬만한 기업들 같으면 저렇게 가지도 못한다. 캐시플로우가 짱짱하니까 저렇게까지 7년까지 끌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훈훈하게 일단은 겉보기에는 훈훈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즘 나오는 이제 IT 기기들이 워낙에 이제 복잡하게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도 7년이나 끌다가 엄청나게 이제 자기들도 변호사 쓰고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더 들어갔을 것이고 예. 결국은 저렇게 이제 그냥 화해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요즘 이제 첨단 특허 전쟁의 그 현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특허 변호사랑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허 기술은 되게 선진국인데 특허는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술은 선진국인데 특허가 후진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자기가 이제 기업들 특허 대행을 해서 특허 심사해주고 이렇게 등록하는 거 대행해주고 하잖아요. 미국에 대행해주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식이래. 실제로 무슨 자동차 부품 업체가 LED 라이트를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가로 3cm, 세로 2cm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허를 낸대요. 이 기술은 절대 침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침해는 못 하는데 조금 변형해서 침해를 하면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대.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내냐면 삼각형 모양의 LED는 우리 다 특허다. 이런 식으로 특허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략이 완전 우리는 수세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요거는 똑같이 못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 변호사님은 그 변리사가 아니잖아요. 네. 변리사가 아니거든.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님이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권리 범위. 그런 식으로 권리 범위를 지정해서 특허 출원하면 특허가 그 특허 심사 기관에서 거절됩니다. 예. 거절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그 변호사님이 조금 오바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삼성 애플 요거 이야기만 요거 보시면 요 그림 보시면 이게 삼성하고 애플이 그 싸웠을 때 그 그림인데 요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요게 이제 애플 보면 애플 스마트폰 보면 누가 봐도 이거 애플인데 할 수 있게 느낌이 타고 오잖아. 그게 왜냐면 요게 이제 여기 그 어디죠? 여기 사이드 쪽에 이렇게 요렇게 뭐 베젤이라고 하나요? 네. 요런 게 이제 금속성 베젤이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둥글게 요렇게 여기도 둥글게 요렇게 이제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때 삼성하고 애플이 막 싸움을 막 했을 때 우리 많은 매체에서 그냥 요거 가지고 싸움 줄 알았어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 다 애플 거야. 애플 쪼잔한 자식들 무슨 이런 뭐 이게 요런 둥근 디자인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요걸 가지고 자기들 특허라고 삼성을 괴롭힌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탭 투 줌, 핀치 투 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걸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 그 기능.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이제 다 걸었던 거지. 그때 우리는 자꾸 이제 요거 둥근 모서리 처리한 거 요것만 가지고 저놈들이 글로벌 기업이 아니구만 저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모퉁이 요거 둥글게 깎은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요렇게 이제 요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7년간이나 요걸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도 애플한테 이제 맞불을 넣으니까 애플도 방어해야 되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이게 기술 쪽이나 특허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때 치고받았던 그 자료들을 봐도 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 이진우 프로 같은 이제 그 공대생들이나 좀 보면 알까 안성장 김수원 같은 이거 문과 문돌이들은 봐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안승호 그 전 부사장 있잖아요. 이분이 계속해서 삼성을 괴롭힐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우려를 많이 하시던데 1월 10일 날 중앙일보에서 안승호 전 부사장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냥 이거 같아요. 이게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은 삼성에 악감정 없다. 내 일을 할 뿐이다. 삼성의 특허 소송 왜 제기했냐. 미국의 그 스테이튼 데키아가 원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데키아의 특허 권리를 일부 갖고 있다. 이제 공동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스테이튼 데키아가 그 소송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이제 특허 권리를 일부 공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원고로 들어가야 되고 빠질 수가 없고 예.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미리 뭐 타겟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정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파장이 큰 것 같다 그랬더니 뭐 내가 삼성을 해칠 이유도 없고 악감정도 없고 그 이번 특허 소송은 그냥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는 그냥 원오브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017년 이후로 거의 한 410건의 특허 소송에 그중에 70%가 특허 괴물들이 제기를 한 겁니다. NP들이 제기를 한 네. 거거든요. 네. 그냥 원하고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뭐 삼성을 잘 안다고 해서 끊임없이 뭐 삼성을 괴롭히고 예. 그럴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이 무슨 불공정 뭐 제소를 당하거나 네. 특허 소송을 당하거나 아무튼 뭐 우리한테 뭐 뭔가 이제 불리한 뭔가가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 기업 편을 들고 보는 습성이 있어요. 예. 그렇죠. 국뽕. 이게 국가대표 축구 경기하고는 다른 건데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응원하는 거하고 그 팩트의 전달하고는 다른 건데 네. 자꾸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 기업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트롤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미 약간 그런 선입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괴물 생각 갖게 그러면 되죠. 아주 나쁜. 특허 소송을 아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허 소송이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특허 소송 일종의 특허 소송비를 투자로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특허가 있으면 소송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소송을 안 하고 알아서 정당한 특허 대가를 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는 셀트리온 한번 할까 합니다. 셀트리온 뜨겁네요. 뜨겁겠네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요즘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른 걸 하면 좋겠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하셔야 셀트리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네. 내가 회사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삼성전자에 베끼는 거 이거는 진짜 잡아야 되겠다 라고 했다고 여기저기 일화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월 22일 오후 1시입니다. 아니야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네. 티켓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만 잘 넘기시면 이제 네.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괴롭힐 거야.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로 질문도 받고 네. 아주 뭐 딱딱 찍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토요일 1시 이번 주 토요일 1시입니다. 안승찬 기자도 나옵니까? 전 진행만 할 겁니다. 좋겠다. 이 프로는 직접 자기가 강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7시 30분 글로벌 라이브 아니다. 백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네. 글로벌 라이브를 제가 또 진행해야 돼서 아하. 입에 붙었네요. 예.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